어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어떤 궁금증.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도까지 가겠다. 네. 이래가지고 막 밑에 있는 장군들한테 다 할당해주고 너는 이기면 조선, 너는 네. 이기면 타이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시겠지만 일본인들도 스스로가 나 이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얼굴이 원숭이처럼 생기고 그리고 신분을 미천하고 네. 뭐 어머니는 뭐 소위 얘기해서 막 되게 비천한 신분의 여자라고 하고 네.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네.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내가 저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어떤 이 핏줄이라고 하기엔 좀 네. 뭐라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기골이 장대하고 네. 얼굴도 잘생기고 막 키가 막 요즘으로 따지면 185가 넘고 막 이런 네. 사람이니까 네. 당연히 그 사람이 네. 우리 어떤 조상의 개념이 있겠죠. 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에 져서 아니 전쟁에 졌다기보다는 전쟁 중에 죽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토쿠가와 이에야스예요. 네. 이제 토쿠가와 이에야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토쿠가와 이에야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근대 오기 직전까지 현대 오기 직전까지 만들어낸 캐릭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도요토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망에서 이 말이 있잖아요. 네. 오다 노부나가 다혈질. 네. 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 네. 목을 쳐버려. 제 역할을 하지 못. 넌제 역할을 죽여버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울게끔 만든다. 울게. 어떻게? 뭐 속에서 꼬셔서 네. 어떻게 훈련을 시키겠죠. 어떻게든 우리 국장님 같은 스타일 수도 있어. 아니 사람을 이렇게. 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토쿠가와 이에야스보다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참을성이 많아졌냐면 역사적으로 본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저렇게 참아서 된 걸 본 거야. 네. 그러니까 일본인 사람들은 이미 뭐가 옳다 그러다가 결정이 나. 네. 그러니까 저렇게 다혈질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너무 근본이 없어도 안 되고 네. 결국은 토쿠가와 이에야스처럼 적정 수준의 뭐랄까요, 뭐 자격을 갖추면서 네. 기다릴 줄 알고 네.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대망을 얻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이 머릿속에 파고들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부모가 자식들한테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네. 라고 해주는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초기 모티브인 거죠. 음. 이게 말하자면 일본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장 마인드 셋의 네. 가장 초기 완결판. 네. 이게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귀에 쏙 들어오긴 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그런 사실 신분도 안 좋고 외모도 사실 이제 사실 뭐 보기 안 좋고 그랬을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매우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열등감이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의 성장에 어떤 그 근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일본인들 정서의 이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결국은 치세를 10년도 못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급했고 네. 또 소위 얘기해서 본인이 또 경거운동에서 황제를 칭하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거기서 정권을 다 끝내고 네. 그냥 여기서 잘 마무리해가지고 여기서 이었으면 되는데 본인이 이제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조선을 정벌해서 이게 오버액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무리수를 던지기. 사실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이 프랑스 식민지의 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르시카라는 식민지 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분이 좀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더 큰 업적을 내야만 네. 인정을 받는 수밖에 없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태산이가 당연한 건데, 아무튼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제 인진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자기 명을 단축시켰고, 네. 결국 그 다음에 이어왔던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결국 기다렸다가 200년 동안의 어떤 그 막부 시대를 열었단 말이죠. 네. 200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00년이 어떤 한 가문이 네. 한 가문이 그 정권을 다 잡아갔죠. 그렇죠. 그때는 평균 수명도 짧을 때인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생각, 오다 노부나가처럼 멋있게 살아야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실소 있게 살아야지, 그런 상상만 가져야지.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네. 이게 이제 일본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말이고 약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금 신화 과정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시마 과장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네. 왜냐하면 시마 과장이 하는 행동은 끊임없는 성찰. 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제일 재밌는 얘기로 자기 산에서 약간 이 사람이 이혼남인데 솔로잖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이제 싱글들하고 이제 네네. 살짝 이제 썸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꼬셔놓고 여자한테 상당히 책임을 항상 밀어. 네. 여자만 미루고 뭐 너 때문에 이게 뭐 회피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여자한테 뭔가 잘못한 거구나.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여자가 바라는 거는 막 자기를 딱 휘어잡고 네네. 이걸 바라는데 혹시 내가 너한테 이래가지고 너 혹시 뭐 아프지 않니? 뭐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는 어떤 뭐랄까요?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젠틀맨처럼 가는 건데 좀 저는 약간 그 남자답지 못한 느낌. 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보거나 중국 사람들이 보일 때는 야 이거 뭐야? 네. 이런 건데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어떤 캐릭터를 숭상하는지 알아야 돼요. 네네.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의 나라를 이해하려면요 그 나라의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네. 미국의 나라가 카우보이를 좋아하고 슈퍼맨을 좋아하고 영국의 나라가 셜록 홈즈를 좋아하고 네. 그러면 일본의 나라는 어떤 걸 좋아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마 사카사코를 좋아한다? 그럼 그런 캐릭터겠구나. 네. 이게 딱 연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김태랑은 뭐냐? 김태랑도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양명한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네. 사무라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국가와 칼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국가 칼이라는 책, 그 베네딕트 뭐라 그러나요? 그 책 쓴 분이 꼭 이렇게 우리가 녹화하면 기억이 안 나죠? 네. 근데 이제 그 국가와 칼, 즉 말하자면 이제 미국인들이 바라보는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사람은 국가와 칼 같다. 어떨 때는 국가처럼 연약하고 또는 뭔가 정교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항상 사무라이 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 일본이나 서양 세력들이 항상 하는 생각이 일본의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신비감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네. 우리가 뭐 나비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페라, 푸치니가 오페라 나비부인을 쓸 때도 그런 걸 동경했던 이유들이 이 나라는 참 연약하지만 또 강하고 강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연약해 이런 어떤 매력을 이제 그들이 이제 캐치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마코사쿠, 김태랑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네. 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아니다 그다음 뭐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이 다섯 캐릭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대표 캐릭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조선 500년 동안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네. 이순신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저는 이순신이라는 이순신 분이 장군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대단한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200년 전에 이순신을 만약에 캐릭터로만 만들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순신이란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이순신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임진왜란이 나기 전까지 당연히 이순신이 없었으니까 이순신 캐릭터가 없었겠고 그러면 이순신이라는 캐릭터가 조선시대 후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시대 어떤 문헌에도 이순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네. 매장시켜버렸어요. 네. 조선 왕조가 이씨 왕조가 이순신을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이순신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궁금하시죠? 네. 박정희 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20세기 초반에 뭐 이럴 때 나오지 않았나? 그때 이순신의 위상은요 을지문덕이나 연개성문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순신이라는 걸 막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뭐 군사독재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 박정희 군사 5.16이 일어나고서부터 시작해요. 네. 그때 한번 찾아봐. 장군이 야 우리가 지금 군인인데 군인이 이제 정변을 일으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막 그때까지 전까지는 한국이란 나라가 뭐 이렇게 군인들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네. 고려 때 빼고는. 네. 근데 군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장군이 잘 잘한 것 중에서 찾아보니까 찾기가 힘든 거야. 네. 근데
찾다 보니까 이순신이 발견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순신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순신이 그 전까지 아무도 강조를 안 했는데 광화문 내거리에 이순신 동상이 만들어진 건 5.16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재미난 사실이네요. 당연히 거기 원래 있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네. 5.16 전까지는 이순신이 영웅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국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는 누가 잘 되고 누가 어떤 영웅, 캐릭터 이걸 제일 싫어했어요. 네. 모든 걸 시스템화시키고 네.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게 만들고 하자.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서 알아서 돌아가게끔. 네. 좋게 얘기하면 매우 사회를 시스템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만 네. 실제로는 뭐 이게 좋든 안 좋든 간에 결국은 영웅 캐릭터를 만들었던 일본한테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대항했지만 결국 먹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왜 자꾸 이런 방송을 하냐면 성장 마인드셋의 가장 핵심은 바로 캐릭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시킨다 이런 것도 뭐 스스로에 대해서 시스템화시키는 건 물론 좋아요. 하지만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성공적인 캐릭터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네. 왜? 인간은 누군가를 존경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 사람을 롤모델로 찾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없어졌을 때 인간은 퇴보하기 시작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다?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절대 영웅을 만들지 않아요. 정군의 간부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공산주의에서 나와요. 네. 네. 누구든 간부다. 100명이 모여있는 군대에 100명이 다 간부야. 네. 이게 공산주의야. 네.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어. 차별이 없어. 어떻게 됐죠?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이란 사회, 물론 좀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성장을 이루고 뭔가를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결국 인간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고 싶어지는 거죠. 네. 물론 나보다 나은 사람 없었으면 바라는 게 제일 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럴 때 이미 자기 스스로는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식민지가 됐어요. 결국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못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해 줄 수 있는 것. 이걸 위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시대를 바란다에 모든 국가들, 특히 우리 일본 얘기했지만 국가들을 여러분들한테 캐릭터화시켜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